여러분 반갑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이제 노동법, 근로기준법이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좀 유념하셔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22년에 달라지는 노동법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바로 적용되는 1월부터 달라지는 노동법이 있어서 좀 네 가지를 제가 선별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 네 가지 1월 달에 바로 적용 변경이 되니까 요거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죠. 법정 휴일, 그러니까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적용이 된다. 민간 기업에 적용이 된다. 요거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 오다가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죠. 2021년까지는 이제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됐다가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30인 미만도 이제 다 해당이 되는 거죠.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최소 이 이제 공휴일을 따져보면 개수가 한 15개 가량 되는데 요게 다 유급 휴일이 되는 겁니다. 유급 휴일이라고 하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돈을 받고 쉬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작년부터 또 확대 적용된 게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휴일이 이 쉬는 날 일요일이나 뭐 이런 쉬는 날하고 겹쳤을 때 그 다음 날 쉬게 해주는 그 대체 휴일,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좀 유념하셔야 될 거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대체 휴일, 그러니까 만약에 휴일날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근무를 했다 그래서 뭐 다른 날로 대체 휴일을 주겠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는 유급 휴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서로 이렇게 빼버리면 대체 휴일을 적용시켜 버리면 되는데 이제는 유급이 됐기 때문에 그를 대체 휴일을 만약에 적용했다 그러면 그때 가산수당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 이걸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유급 휴일이 됐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대체를 시켜버리면 안 된다. 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걸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체 공휴일 제도 이것도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휴일 중에 해당이 되는 몇 가지들이 있죠. 그래서 2022년에는 뭐가 적용이 되냐면 한글날 10월 9일, 2021년에도 똑같이 한글날이 적용이 됐었는데 이제 2022년에도 한글날 10월 9일이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10월 10일 날 대체 공휴일로 그날도 휴일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석 2022년 추석이 이제 추석 다음 날인 9월 10일, 그러니까 9월 11일, 음력으로 하면 8월 16일인데 양력으로 하면 9월 11일이 이제 또 일요일인 겁니다. 그래서 9월 12일 월요일 날 요렇게 쉬는 걸로 대체 공휴일로 그렇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공휴일이 법정 유급 휴일이 되고 그 다음에 대체 공휴일도 적용이 확대가 된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모두 적용이 된다. 이렇게 첫 번째 거 좀 유념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2022년 1월에 바로 적용되는 변경되는 노동법인데요. 두 번째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전면 시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기존에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1년까지는 적용이었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한 명 이상의 사업장 모두 적용입니다. 한 명 이상의 사업장 모두 적용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돌봄, 그 다음에 55세 이상의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그 다음에 학업을 위한 그런 이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근데 본인의 학업이 아닌 경우에는 2년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본인 학업인 경우는 이제 그렇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년을 추가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의하실 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요. 주 15에서 30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한 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이런 것들을 요청했을 때 무조건 사업주가
다 그걸 적용을 시켜줘야 되느냐 이건데 사업주가 이제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그거를 적용을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채용을 못한 경우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서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서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청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제 명확하게 사유에 맞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불가할 때는 또 명확하게 그 허용 불가 사유에 따라서 또 그걸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돌봄 등을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을 근로자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두 번째,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2022년 1월에 달라지는 노동법입니다.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 세 번째입니다. 1월 1일에 바로 적용되는 거, 대표적인 거죠.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자, 2022년 시급을 했을 때 최저임금은 2021년이 8,72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은 9,160원으로 44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월 209시간,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 걸로 법정 근로 시간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이제 최저임금은 얼마냐? 191만 4,440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매년 최저임금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게 있죠. 정기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 관련돼 있는 거는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이 가능하다. 산입이 가능한데 100% 되기는 아직까지 2년이 남았고요. 2019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그 산입되는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2022년에는요 월 환산액의 10%는 제외하고 산입을 한다, 10%를 초과하는 거를 산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월 환산액의 2%를 초과하는 거를 산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정기상여금이 지금 월 환산액으로 하면 2022년 기준으로 191만 4,440원이잖아요. 여기에 10%는 19만 1,444원입니다. 요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요거를 초과하는 월 정기상여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10%를 초과하는, 그러면은 정기상여금이 30만 원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는 19만 1,440원을 제외한 10만 8,556원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산입이 된다,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월 환산액의 2%를 초과하는 거, 그 2%는 제외하고, 그러면은 만약에 식대가 월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3만 8,289원을 제외한 그 초과한 거 6만 1,711원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게 2022년의 적용 기준은 10%, 2% 이렇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는 5%,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024년이 되면은 전부 다 이제 그 초과하는 분, 말씀드렸던 월 환산액의 정기상여금은 모두,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이제 월 환산액의 복리후생비는 모두 최저시급을 계산할 때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매월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어야 되고, 그 내용이 이제 취업규칙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또 조건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 최저임금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입되는 거 정기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계산할 때 일정 부분이 비율에 따라서 산입이 되는 게 2022년 1월 1일부터 변경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 1월에 바로 적용되는 거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됩니다. 요거는 1월 1일이 아니고요. 1월 27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2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24년 2년 뒤인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좀 연계를 시켜서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지금 있죠. 거기에 중대재해 관련돼 있는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 두 개가 이렇게
동시에 플러스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없어지고 이게 생긴 게 아니라 그냥 플러스 알파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중대재해는 뭐냐? 중대재해랑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랑 그 다음에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지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중대산업재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화재 사고라든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다 이러면 중대재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 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와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다. 그래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랑 중대시민재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조건은 이렇다라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부터 이제 바로 시행인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요, 사업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업주. 그럼 사업주라는 건 개인사업주, 법인사업주 있겠지만, 개인사업주는 개인이 되겠죠. 이제 사장님. 근데 법인사업주는 이제 법인에 있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 사업주라는 개념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라는 단어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책임자, 그러니까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이제 법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법인이 과징금을 물거나 벌금을 무는 거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이 대표이사 혹은 오너가 처벌을 받는 경우도 없으니까 이런 중대재해가 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이제 입법이 됐기 때문에 그 오너, 그러니까 경영 책임자 이분들도 책임을 완전히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벌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조치, 사전 대응 전략, 뭐 사후 대응 전략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런 대응 전략들을 제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실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요, 이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요 7년 이하의 징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어떤 조치들을 준비를 안 해놓으신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징역 1년 이상, 경영 책임자가 징역 1년 이상에 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법인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사망 사고가 생기면 이제 경영 책임자가 이제 오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현장에 계신 뭐 현장 소장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영 책임자들이 징역살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관련돼 있는 대응 전략을, 사전 대응 전략도 잘 준비해 두시고, 서류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R&R이라고 해서 어떤 역할에 맞는 그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이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착각을 하시는 분들 중에 2022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이니까 그럼 50인 미만 뭐 사업장들 아직까지 2년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미리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뭐 5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은 아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중대재해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약간 낮다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무조건 준비 지금 하셔야 된다. 좀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준비 기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점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얘기를 할 때 이 상시근로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뭐 50인 미만 이렇게 5인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상시근로자라는 건요, 이제 뭐 현장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현장 우리는 뭐 여기 10명, 여기 20명, 여기 30명이니까 해당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현장들이 완전히 인사노무, 그 다음에 회계, 세무
이 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그런 그 집단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그룹으로 봐서 이거를 전체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서 50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외국계 회사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겨울에 화재 사고가 이렇게 뭐 생기고 또 사망자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이제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 네 번째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1월 27일부터 적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2022년 달라지는 1월에 달라지는 요 노동법 네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 준비 안 하시면은 또 법적으로 또 처벌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잘 준비해 놓으시고 희망찬 2022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뭐 1년 동안 2021년 1년 동안에 또 이렇게 최 대표 TV를 많이 또 시청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하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도요. 최 대표 TV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박 나는 2022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또 영상에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